안녕하세요. 전 청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탄입니다. 1화를 녹음할 수 있게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게 저희- 이런 거구나. 그죠. 그때는 파일럿이었으니까 저희 지금 디스코드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음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상관없긴 했었었는데 상관없지만 이제 란타님께서 너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뭔가 짐을 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디스코드라는 너무 머니까. 근데 그런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좀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에서 아,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러는 거? 그죠. 표정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파일럿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장이나 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대화에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저한테서는. 요 일화를 생각하면서 대본을 쓰기는 했었거든요. 대본이라기에는 너무 러프하긴 한데 대충 어떤 식의 질문을 하고 어떤 교육 만화를 다루면 되지? 일단 1화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육 만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제 1화 교육 만화 그다음에 교육 만화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이제 처음 교육 만화를 접했어요. 기억나세요? 글쎄 언제 그러면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는 편이세요? 몇 살 때의 기억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최초, 음. 가장 오래된 거? 음. 만 3살쯤? 3살 때 교육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때는 책을 읽은 기억보다는 뭔가 막 놀이를 했거나 막 그런 종류의 기억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언어를 학습할 나이가 아니니까는 책을 읽기가 어렵지.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었던 게 5살 때였거든요. 제일 처음 기억으로는 7살 때 교육 만화 중에서 왜 시리즈라는 걸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Y라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많은 개정을 거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왜라는 만화를 보기 시작했었죠. 때가 딱 그게 바뀌던 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시리즈에서 Y로. 이제 란타님이 교육 만화를 읽기 시작하던 시점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제법 텀이 있구나. 한창 계속 과학 시리즈들만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왜 시리즈가? 과학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나왔는지 말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어요? 나중 가면은 그게 위인전 시리즈로도 파생되고 저는 위인전은 책으로만 따로 읽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밈처럼 쓰는 게 사춘기와 성? 뭐 이런 편이 있어요. 왜 시리즈 중에. 그러네. 예. 기억하세요? 뭔지? 아니요, 그 밈으로 된 것만 봤어요. 그게 저 초등학교 때 그 책이 나왔던 책이라서 저도 애들이 막 낄낄거리면서 그걸 엄청 막 그거였던 게 기억나요. 에라이.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밈처럼 쓰이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몰라, 최근에는 못 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렇게 성에 대한 밈으로는 거의 그로신밖에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로신은 심지어 그런 역할이 없었는데도 그거의 대명사로 이렇게 되잖아요. 맞네. 그러시는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그치. 하지만 작가의 너무 뛰어난 포텐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맞네. 교육 만화 왜 시리즈 말고도 그 살아남기 시리즈라고 저 맞아요. 그것도 언제 나왔더라? 대학교 때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란타님이랑 저랑 나이 갭 생각하면은. 그거랑 로빈손 시리즈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거 없었는데 저 때도. 잠깐만.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노빈손. 완전 몰라. 이건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이 그림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약간 그 90년대에 나왔던 미국 만화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약간 되게 카툰풍 이 시리즈들이 되게 많아요. 로빈손.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래도 국내 만화들이잖아요. 네. 그로신도 그렇고 웹 시리즈도 그렇고 제가 사실 더 좋아했던 건 앗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처음 들어요. 근데 그게 제목들이 되게 귀여워요. 수학이 수근수근 막 이런. 그러네. 이거는 그림체가 완전 해외 그림체인데. 아, 그러네. 수학이 수근수근. 오싹오싹. 이게 되게 얇은 책인데 약간 우리 했던 성악만 같은 거네요, 그러면? 사실 내용이 전체가 다 만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씩 한 칸짜리 툰이 들어있는 그런 시리즈들이었어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던 적 있으세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게 몇백 권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 100몇 권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다른 거에는 그렇게 뭘 사주고 그런 타입은 아니어도 책에 그렇게 박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빌려보거나 그랬었어요? 맞아요. 다 도서관에서 봤어요. 아, 근데 이거를 수입을 해야겠다고 기약했던 사람이 좀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목을 분명 원제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식의 말장난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디스코드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는 자료를 다 외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정이 느껴져요. 이걸 번역하신 타이틀을 만든 분. 그쵸. 맞아요. 재밌다. 바다가 한국에서 바다를 되게 잘 팔려서 이 시리즈의 어떤 스피노프 같은 느낌으로 한국 작가들이 쓴 책도 있는 걸로 전 알아요. 재밌다. 시리즈가 엄청 많아서 약간 항상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 이것도 주로 수학, 뭐 과학 막 이런 거 관련이었는데 그래도 이건 꽤 인문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역사 관련한 것도 있었고 신화 관련한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시대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만화들 내용이요? 어렸을 때 봤던 거. 그냥 그 시대순 맞아요. 시간순. 시간순 맞아요? 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몇 살 때쯤 보셨던 거예요? 이건 그래도 한 시리즈. 4학년, 5학년 좀 고학년이 되고 나서 읽은. 너무 멋진 걸. 제가 진짜 부러운 게 인류가 발전할수록 이 문명이 발전을 할수록 집단 지성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 높아지는데 그 인간 개체의 멍청함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잠깐 헷갈리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점토판에다가 갈대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이집트가 아니네. 거기에서 발견된 맞아요. 거기에서 발견된 내용이 우리 아들은 공부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 요즘 애들 너무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몇천 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세기 문자로 그렇게 써있다고?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그렇게 기억하지만 이집트 문명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몇천 년 전에도 그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문명만 발달했다 뿐이지 인간의 그 무식함은 거의 발전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몇몇 소수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나는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놀라운 거지. 요즘 란타님도 저에 비하면 이제 조금 최신식의 그 교육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급 지식에 대해서 접하는 연령대는 낮아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인간 자체의 시민의식이나 도덕적인 함량 이런 건 엄청 낮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도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저는 내용이 보면은 약간 대학생이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맞아요. 입문으로 봤을 때도. 근데 그거를 이제 초등학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물론 이거는 란타님 개인의 그 지적 능력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세대의 이제 초등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 그게 좀 재밌는 거죠.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너무 길게 얘기했네. 안 그래도 이제 청강님이랑 오늘 교육 만화에 대해서 녹음을 할 거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요? 교육 만화들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해봤죠. 근데 스스로 좀 신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도 무슨 자료나 책이 갖고 싶으면은 돈을 모아서라도 아니면 뭘 해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종류의 애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이 없었다는 게 좀 놀라운 거예요. 시리즈가 되게 왜 그랬을까? 좋아했는데. 수집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냐면 이분 집에 가보면 책이 진짜 엄청나거든. 진짜 서재가 필요할 정도의 책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이거에 대한 수집력이 없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신기하네. 왜 유독 이것만 그 수집력이 없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으니까라고 그 정도로 요약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실 거예요? 저 그래서 살짝 고민했었어. 아까도. 그럼 지금 다시 살까? 그러면서 내심 엄마한테 그 정도의 큰 전집을 사달라고는 하고 싶지 않았나 봐. 그걸 알았어. 이건 전집으로밖에 안 파는 건가? 단계로는 안 파는 건가? 단계로 팔긴 팔아요. 근데 전집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책 있으세요? 안 그래도 그 엄마 집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또 끼고 살던 책 하나 찾아놨어. 예림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과학상점이라는 책인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컨셉이 뭐였냐면 그 초등학생 애들은 현대 시대의 그냥 애들인데 저명한 과학자들 있잖아요. 자기 이론 만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뉴턴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다 가게 주인인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지금 음악 상점 표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베토벤이 그려져 있구나. 그럼 베토벤이 음악 상점 주임이거나 그런가 보네요. 네, 맞아요. 어떤 거의 주인일 거예요, 분명.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중력 낙하 실험 있잖아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공 떨겨가지고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던 그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문구점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네 집에 있는 공을 가지고 막 실험해요. 인터넷엔 없다. 우리 상점엔 다 있다. 귀엽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에피소드는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공이 더 먼저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갈릴레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타임라인상 실제로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에피소드 내에서는 갈릴레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그래서 꼭대기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아닌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측처럼 무거운 공이 더 먼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니고 갈릴레이가 맞았던 지금 물리 지구과학편 뒷표지 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갈릴레이, 뉴턴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온갖 상점을 차렸대요 라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뉴턴은 사과 장수예요. 트럭 몰고 다니는. 진짜 이 콘티는 그러면 그런 만화가들이 짠 걸까? 아니면은 글작가들이 따로 있었을까 이때? 글을 쓰신 분이 따로 계세요. 감수를 따로 하셨겠죠? 그러네. 네. 심창국이라는 분이 작화를 하셨네요. 전민희 씨 글, 심창국 씨 그림 써 있어.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그 뉴턴이 사과 장수를 할 그거를 왜 이렇게 연결시키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상점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그거였을지가 궁금해. 그림 이야기도 하려고 했어요. 저 때는 그렇게 이게 왜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애들한테 교육 만화를 팔면 돈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시리즈 만화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교육용 시리즈. 맞지. 그래서 저도 이제 란타님 어머님처럼 저는 근데 진짜로 그 집이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책을 사는 것도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지방 사람인데 그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책을 산다면은 인터넷으로 사거나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간다고 하면 대형 이제 서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책을 사려고 하면은 동네에 서점이 다 하나씩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지금은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다양한 책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 서점의 가장 대표적인 판매 품목은 그냥 수능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집. 근데 그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되게 다양한 도서들이 많았었어서 그렇게 수능 책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나오지도 않고 집중돼 있지도 않고 교양이나 이런 걸 쌓기 위한 진짜 문화 공간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의 역할도 조금씩 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습경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자주 가기는 어려웠죠. 문화라는 거는 의식주가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저희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으니까는 제가 사치품인 거죠. 맞아요.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나머지 사야 되는 액세서리들 같은 거에도 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맞아요. 사치품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엄청나게 큰 마트가 한 번은 동네에 한 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마트에 대형 서점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장을 보시는 동안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게 이제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집이 어렵다는 걸 애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약자니까는 약자는 그런 거 되게 파악을 잘하니까는 그래서 말로는 못해도 대충 느낌 알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 욕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딱 하나씩 사려고 이제 말은 잘 못하지만은 거기 앞에서 이제 사선거리에 있으면 책을 사주지만은 또 책을 사서 집에 오면은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 읽지라고 하면서 또 한 소리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시리즈로 된 책을 한 번 다 모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3권짜리였는데 이야기 위주였었거든요. 과학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탈무드 같은 거를 이제 만화로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게 시리즈였는데 되게 저는 그 그림체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림체 이야기도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탈무드 같은 어떤 우화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 시리즈 책은? 3권은? 맞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를 점령할 때 이야기였는데 그게 다 단편적인 애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될 법한 강한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만화책이었었어요. 그림체는 약간 그런 그림체였어요. 이유범 화백 아시나요? 네. 이유범 화백님처럼 좀 러프한 그림체 만화였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림이 진짜로 스타일리시했었어요. 유범 화백 그림들은 교과서에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저 국어 교과서 이런데 그분 그림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이제 극화 만화체로 넘어오기 전에 순수 미술하고 만화체 사이에 있었던 일러스트 그림들 그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체가. 그 뒤로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만화 그림체들. 네, 요새는 근데 훨씬 더 굳이 얘기하면 샤방샤방해진 거 알죠? 그게 아쉬운 게 약간 그것도 남아용, 여아용이 나뉘었다고 해야 될까요? 남아용 같은 경우에는 좀 프랜차이즈화가 되게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시간이 되시면 란타님이랑 같이 취재나 이런 걸 가보고 싶었거든요. 교보 같은 데 가서? 교보 같은 데 가서 있을 것 같아. 하거나 사실 진짜 제일 가고 싶은 게 문방구에 대해서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일산에 90년대 문구 용품을 팔았던 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문방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되게 뭐 옛날 문방구류 아직도 있는 노다지다 막 이런 트위터에서 맞아요. 한번 돌았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시장 조사를 잠깐 했을 때 취재는 아니고 네.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같은 거 정신줄 그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만화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화돼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 만화들이 그거는 성별 관련 없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조금 더 약간 샤방하다는 그림체 같은 거는 여아용인 것 같고 이제 남아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살아남기 시리즈 살아남기 맞아요. 그런 그림체로 이제 너무 양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글쎄 이거는 그 소비 시장 계층이 저희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에 동의하세요. 샤방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조금 저는 그런 식으로 보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여아용, 남아용은 확실히 저 어렸을 때도 갈려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여자아이들 근데- 타겟으로 한 어떤 종류의 교육 만화들은 음. 다이어트 라든지 뭐 그때부터 그런 게 다이어리 있었구나. 꾸미는 법이라든지 화장 아니면 뭐 머리카락 손질하는 머리 묶는 법 있잖아요. 디스코 에어로 뭐 머리 따는 거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루는 만화들이. 세상에 좀 끔찍하다. 아유 네, 뭐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끔찍하다는 표현은 극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보게 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끔찍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종류의 교육 만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몇 건 봤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게 교육의 장르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친구를 사귀는 법이라든지 친구를 사귀는 법은 뭐 충분히 교육의 장르에 들어갈 만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기 위한 어필하는 방법을 여성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 교육시키는 그렇게 좀 약간 모르겠네. 맞아요. 근데 정확히 그걸 여자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치. 근데 그게 여아용이 따로 있다면 남아용이 맞아요.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남아용은 없었던 거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네. 왜 그런 매너를 왜 여자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지금 이미지를 몇 가지 찾았는데 대충 이런 느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저는 손오공에서 일했었잖아요. 아 맞다. 근데 제가 이제 감수를 했던 제품들이 여아용이라고 말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죠. 근데 심지어 이제 어느 연령대가 사용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연령대에게 어떤 걸 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재미 놀이북을 만드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전형적인 어떤 그 되게 인기 있는 무슨 시리즈 만화가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되게 로우틴? 굳이 얘기하면 하이틴 아니고 하이틴은 그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로우틴 막 12살, 13살쯤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들을 타겟으로 한 약간의 정보성 무언가 예를 들면은 그 처음 생리를 시작한 여자애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 네, 정확히 예뻐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막 섞어서 남자친구가 있는 그 나이 때의 여자아이의 약간 로맨스 요소 같은 것들까지 들어가 있는 어떤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받아? 네. 파일럿을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드름이 올라오는 이유 열을 받을 때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아요. 기분. 네, 그런 만화였었던 걸로 좀 기억해요. 왜 시리즈에서는 뭐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웹 시리즈는 근데 그 그림 작가가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죠. 편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딱 기억나는 책이 있진 않아요. 정확히 그 책이 진짜 재밌었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춘기와 성만 사람들이 너무 낄낄거렸기 때문에 그치. 당시에도 그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그냥 저는 교육 만화가 되게 기만질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편집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막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거는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육 만화가 갖고 있는 어떤 기만이 뭐냐면 말풍선에 그냥 텍스트를 붙여놓기만 하면은 게으른 표현. 네, 그게 습득이나 가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빽빽하게 막 써놓는 그런 정보성 글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알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럿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란타님이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은 뭐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사과에 벌레 먹은 사과 이러면 그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벌레 먹은 사과를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 컨텍스트를 따져서 요거를 어떻게 연출을 했을 때 앞뒤 문장이랑 더 잘 어울리고 그림 하나로 앞뒤 문장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란타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제 이게 감사합니다.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냥 만화에다가 텍스트 넣는다고 해가지고 만화라고 생각하는 게으른 연출법을 보면은 이제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냥 글과 그림이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연출에 대한 전혀 맞아요. 고민이 없었던 거. 저희가 말을 하고 싶었던 주제에 부합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작가로서 애정을 담았고 이거를 내가 사랑을 하고 만드느냐에 안 만드느냐 그거가 이제 녹아 있는 거냐 안 녹아 있는 거를 따졌을 때 안 녹아 있는 작품인 거지.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캐릭터의 어떤 상반신이나 말하는 모습만 그려놓고 말풍선에다가 그거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학습 만화로서 그 내용이 습득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잠깐만 이제 포즈를 한다면은 많은 연출을 하다가 뭐 한두 번 피곤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네.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잘 해주다가 모든 컷과 모든 그 장면에 다 힘을 쏟을 순 없다 이러면서 몇 번은 쓸 수 그치. 있지만 나도 좀 살자 이런 걸로 연출한 게 아니라 나도 좀 살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떤 오브제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이나 우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공위성 하나 그려놓고 인공위성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텍스트 써놓으면 그거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연출을 하는 만화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웹 시리즈 중에 그런 만화들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호의가 뭐가 되면은 그게 된다고 하는 그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거처럼 사실 그게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또 해낸 작가님들을 보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냥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게 좋았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좋았던 걸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살아남기 시리즈들이 그래서 더 내용과 그 서바이벌의 형식이 맞아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이 이야기들을 다 저가 느끼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상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고 하위에 부가적으로 설명돼야 되는 내용들을 연출을 통해 가지고 잘 녹였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냥 병렬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남기에서는 그게 정보 전달이 잘 됐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한테는 교육 만화로서의 역할보다는 재미? 오락성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살아남기 시리즈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정보 전달의 목적도 잘 부합을 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제가 Y 시리즈를 보고 어떤 습득한 지식들은 그냥 제가 정말로 그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어서 엄청 열심히 본 것이지 만화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살아남기 시리즈가 어떤 정보들이나 그런 걸 푸는 방식들은 확실히 그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는 어떤 키처럼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지식들이나 정보들이.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보 전달을 그걸 짜이게 해가지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오락성으로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역할을 부합하긴 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좋다. 애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푼 거잖아요. 똥, 오줌, 방귀 이런 것처럼. 근데 청아님 그런 그 막 똥개그 같은 거에 웃겨요? 아니요, 나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네. 나도 내가 이 얘기를 네. 그 다른 친구들한테 했는데 어떻게 안 웃기냐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플로우가 언제쯤 똥방귀 이야기에 안 오냐는데 나는 언제쯤 한번 웃어볼까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안 웃겨 그 소재가. 나도 그렇거든. 나도 진짜 그렇거든. 내가 막 그런 건 더러워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웃겨. 왜 웃긴지 모르겠어. 근데 얼마 전에도
하우하우랑 우영이 나보고 네. 왜 안 웃기냐면서 네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게 왜 웃기냐고. 왜 웃겨야 되는데 그게.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줘 봐봐. 왜 웃겨야 되는지를. 그래서 막 그 심지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근에 웃은 그 똥망고 얘기에 대한 시츄에이션을 하나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건 웃겼어. 웃었어. 그래서 하하 하고 웃었는데 그냥 그 똥이란 소재가 웃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막 그 하우하우의 막 곤란함이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고 그거에 웃은 거지. 네. 똥 자체가 웃긴 건 아닌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똥이 왜 웃겨? 왜 웃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저기 스타디오에 리플 좀 달아주시겠어요? 제발. 흥분하게 된다. 네. 제발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2사람이나 있습니다. 호스트가 2명인데 둘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시리즈물이 유행하기 전에 만화를 봤으니까는 시리즈로 본 거는 왜 시리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식물은 왜랑 지구는 왜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이 좋아서는 아니었고 제가 그 학문을 좋아해서였어가지고 와, 나도 지구는 왜는 생각나가. 네. 인체는 왜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 때 생물이랑 화학을 배우면서 내가 어릴 때 이 만화를 좋아해서 이거를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어릴 때도 그걸 좋아했던 건지 약간 전후관계가 헷갈리긴 했었어. 그냥 성광님이 그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생물이랑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지. 교육 만화 아니지만 전 짱뚱이 시리즈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짱뚱이가 뭐예요? 검색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총 6권이 6권인가? 그런 시리즈고 자기가 본인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던 것을 회상하면서 에세이식으로 쓰신 거에 남편분이 그림을 붙여가지고 만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화자분이 짱뚱이신가 보네요. 맞아요. 본인의 어린 시절을 그리신 거예요. 이 그림도 딱 그 그림체네요. 현대적인 교육 만화로 넘어오기 직전에 그 맞아요. 그림체 그 샤방한 사이에 그림은 아니죠. 전통적인 한국 그림이랑 그 사이에 있는 일러스트 그림체네요. 딱. 이 시리즈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시리즈는 왜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마 이거를 갑자기 6권짜리를 사서 저한테 줬거든요. 이거는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식으로 사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종종 그렇게 되게 어디서 이런 걸 알아왔지 하면서 사다 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이랑 가까우신 분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옛날에는 판매를 이렇게 판촉을 하러? 판매를 맞아요. 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있었어. 차에서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딱 분위기가 표지만 봐도 부모님 세대 때 어린 시절 그림인 것 같아서 방판하러 온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있어요. 책 방판하러 오던 사람들. 방판이란 게 있었구나라는 새삼스러운 감상이었어. 그치. 지금도 그 홍대 주변에 팔러 다니는 아트북 팔러 다니시는 분 있으시다고 계속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요? 방판을 한대요? 방문으로. 그런 분들은 저 대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 오시기는 하셨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 쉬고 와가지고 녹음할까봐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나? 짱뚱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짱뚱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대교에서 나왔던 만화일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찾아볼까? 여기 나 붙여놨어요. 알죠. 이거는 비교적 오락성이 두드러져가지고 부모님이 잘 안 사줬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 도서관 같은데 있으면 맞아요. 읽을 수 있었고 이거를 사주시는 부모님은 약간 좀 개방적인 부모님이셨어요. 저도 이걸 집에서 본 건 아니고 피아노 학원에 이제 애들이 선생님 레슨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텀이
뜰 때 책 읽고 있어 뭐 하고 있어 할 때 그 책이 잔뜩 쌓여있는 거기에서 몇 권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른들도 봤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모님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족들의 일상이 다 녹아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부모님들도 다 보셨던 맞아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이 가장 다 볼 많이 수 기억나는 있었어요. 건 역시 뚱딴지죠. 그치, 진짜 대표적인 작품이죠, 뚱딴지. 제가 대학 때까지도 살아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국내 캐릭터들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시장 현실이. 지켜나가기가 좀 어려워. 왜 그럴까? 인기가 그만큼 없어서 결국에는 소진되는 건가? 아니면 아니, 저는 근데 국내에 있는 문화가 죽는 이유는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외국어 너무 좋아해서? 그쵸. 저희 어릴 때는 일본 만화라고 하면은 일본 만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컸었고, 지금은 이제 영미권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크고,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일본 만화 저는 잘 안 봤으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긴 했어도 한국 영화 시장 자체가 좀 정말 소규모였었으니까는 지금처럼 막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예술성이 있는 영화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OTT 서비스에 납품하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생태계가 그렇게 조성될 정도로 금전이 융통되는 게 그쪽 작품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런 만화들이 죽는 거는 다 사대주의성이 되게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대주의지, 문화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개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국내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게 하면 모르는데 또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게 아쉽죠. 한국은 금속 활자를 굉장히 일찍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녹여서 재활용을 했다는 게 나와 남기지 있잖아요. 않고? 네, 그게 너무나도 당장의 현실에 충실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여유가 없다네. 진짜 음. 축약해버리면. 그죠? 이제 한번 해외에서라도 인정을 받은 것들이 훨씬 더 신뢰를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만화 일기는 되게 그래도 일상적인 그 시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진짜 브랜드가 아쉬운 게, 저는 이게 아따맘마랑 다를 게 없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해서 이것도 브랜드화를 시키면은 진짜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저는 똥딴지 같은 거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죠. 너무나 초등학생의 그냥 일상이잖아요. 있을 법한. 맞아요.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되게 남자아이의 세계 위주로 굴러간다 정도? 아, 그렇지. 주인공이. 나 그래서 아따맘마 생각하고 있다가, 아, 그랬네. 맞네. 뚱딴지는 그렇지. 네,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 저는 그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인 시리즈들도 있는데 만화 일기 시리즈에 네. 제가 읽은 건 다 남자아이들이 주인공이었고 주로 여자아이들은 되게 얄미운 말을 하거나 남자아이들의 약을 올리는 어떤 포지션인 거예요, 항상.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게 진짜 뚱딴지 하나뿐이어가지고 여아용 만화가 있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아가 주인공의 만화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고, 그리고 란타님 말 들으면서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냥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되게 얄미운 롤로 항상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작가는 작가의 세계가 그래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항상 뚱딴지가 막 그 여자애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한다거나 막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봄감자가 그리 맛있단다. 그 제목이 뭐였더라? 봄봄? 봄봄. 현관이었던 거야, 둘이.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문학에서의 그 헤테로 로맨스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또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심이었거든요. 맞죠. 경태가 되게 좀 그쵸, 어리숙한 되게- 캐릭터였잖아요. 그런 롤을 되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여자애들이 되게 얄밉게 나왔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제가 보내드린 자료 사진에서도 여자가 주인공인 만화의 이름이 얄숙이에요. 어쩜 이럴 수가. 짱뚜이가 저한테는 기억에 오래 남는 이건 솔직히 교육만은 아니고 에세이 만화에 그쵸. 가까워요. 응,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응, 욕망이라든지 응, 이 사람이 그리고 뭐 동생들도 되게 많고 위에 언니가 한 명 있고 뭐 그래서 좀 치이는 위치인 거예요. 언니랑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억울했던 본인의 감정 같은 게 되게 절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만화에. 어떻게 알지 그거를? 작가가 여성분이신가? 네, 여자분이세요. 음, 작가분이 그리시고 남편분이 작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통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응, 동생들한테만 뭘 되게 잘해주고 자기한테는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그래서 응, 막 씩씩거리는 거야. 나도 뭐 동생들처럼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줬다고 막 하면서. 응,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맨날 머리도 엄청 짧게 깎고 그 티셔츠에 바지 입히고 이제 검정 고무신 신기고 막 이렇게 좀 남자아이처럼 옛날 말로 치면은 좀 남자애처럼 기르는데 이제 자기 밑에 동생이 있는데 걔는 너무 막 공주님 원피스 옷 입히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내심 자기도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니까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다른 가족 어른들도 와가지고 너한텐 그런 거 안 어울린다고 막 얄궂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어디 가서 혼자 울었다는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억울할 때 혼자 가서 우는 게 그때도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공주님 원피스 입히고 그랬던 사람이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했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알잖아. 내 동생이 좀 더 부모님의 손이 갈 수밖에 없고 막 이렇다는 거를. 그래서 막 어리광도 못 부리고 이러는데 종종 그래도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서 어떤 종류의 어리광을 자기가 부렸었고 막 이런 것들이라든지. 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있는 집은 아닌 거야. 근데 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집안일도 하고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동안에 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는 에피소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언니랑 자기랑 자기 언니랑 내과에 한겨울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 그래서 언니한테 어떡해. 막 네. 언니 나 손 너무 시려서 못 빨겠어 이러면서 막 징징거리는 거야 언니한테. 그 징징거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언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초등학교 한 6학년 뭐 그쯤 돼. 참 좋아해. 근데 언니가 야 나도 빠는데 그냥 니도 빨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거 안 받아주는 거야. 괜히 또 서러워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나도 손이 부르칠 것 같아 하면서 막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감없이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서로 그런 걸로 막 싸우는 게 가감없이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저는 그때 거의 처음 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 표현이 약간 거기서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슬리퍼 인형극. 그 슬리퍼 네. 인형극에서 다치잖아요, 화자가. 네. 약간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게 빨래를 하는 그 장면이. 예. 그걸 가감없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는 게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접했던 아동 문학 내지는 아동서라는 거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써주거든요. 그치.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네. 교육이니까 말 그대로. 그 짱뚱이 시리즈 보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동 문학서 중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는데 양파의 왕딸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씨, 뭐야, 제목부터 이상해.
이게 되게 베스트셀러니까 이거를 꼭 읽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조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치,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초등학생 필독서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거를 한 학기 내에 다 읽고 독후감을 쓰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강제로 읽어야만 했던 책이었어요. 예. 근데 읽으면서도 분명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있을 법한 어떤 애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가 있긴 있는데 이 책 안에. 그런데도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것 때문에 왜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이걸 읽히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책이 많았지. 제가 지금 제목을 잘 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어린 여자애가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사람들끼리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 어린 시절의 시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약간 거의 내용은 어린 애가 보는 거지만 어린 애의 시각이지만은 내용은 거의 심야 식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막 이웃끼리 정분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냥 성인이 쓴 거라는 그거를 극복 못하는 그게 있는 원미동 사람들인가 그것도 약간 그렇지 않나? 괭이부리말 아이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예,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란타님이 말씀하셨던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서 봤을 때 어린이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 책을 중학교 때 보면서도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냥 아메리칸 뷰티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메리칸 뷰티에서 그 여자애가 아무리 성인인 척 연기를 해도 결국에는 애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성인이 아무리 애기 연기를 해도 성인은 성인이잖아요. 그 감정이 이미 성인의 것인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동서에서 아무리 어떤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양파의 왕따이긴 당연히 왕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막 아동 문학에서 다루는 어떤 마이너스 감정들을 저는 막 이게 내 것이다 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쌍둥이를 보면서는 아 이거는 내 것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그거 이제 그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느낀 거를 편지로 썼는데 그 맞아요. 편지를 님이 어린 시절에 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쵸. 본인의 어린 멋지다. 시절에 있었던 굳이 얘기하면 되게 억울함 같은 것이잖아요. 그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내가 감정을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 근데 당연히 중간중간에 너무 그냥 지금 생각하면 눈물 짓게 만드는 어떤 그 가족과에 있었던 사랑의 감정들이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게 엄청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DNA가 님이랑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맞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린 시절에 봤던 명작 동화 애니메이션 그 동화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의사는 못 되고 이제 죽음의 신이랑 같이 계약을 했었는데 죽음의 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다가 그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더니 죽음의 신이 벌을 주는데 대신에 진짜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마지막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의사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죽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라타님이 느끼셨던 감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에세이도 거의 그런 거 못 느꼈고 문학에서는 딱 한 번 느꼈었는데 동네 친구였는데 6.25 전쟁 때문에 서로 북한군 남한군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친구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남한군 친구가 북한군을 만났거나 북한군 친구가 남한군을 만나서 서로가 이제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살려줬어요. 그거가 기억에 남네요. 결이 비슷하네요. 그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교육 만화랑은 좀 다른 건데 창가의 토토라는
책이 있거든요. 들어봤어. 제가 성환이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 구로야나기 테츠코라고 일본에서 되게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 맡고 있는 MC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어렸는데 아빠는 바이올린 연주자고 어머니도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원래는 음악 하시고 뭐 이러던 분인데 이제 가족 완전 처음 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분이 학교 들어갈 즈음에 이제 일본도 전쟁 터지고 그 살림이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다 막 그거 있잖아요. 군납해야 되고 어떤 좋은 물건은 다 군납해야 되고 그래서 못 잡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립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적응을 못하고 거의 요새로 말하면 ADHD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대한초등학교를 가는 내용이 이게 실화인데 그분이 이제 에세이풍으로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창가의 토토거든요. 창가의 토토라는 것만 들어봤지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학교에 가는 것부터가 이 책의 시작인 거예요. 그 학교에서의 일화들을 보면서도 저는 항상 너무 그 일화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예를 들면 뭐 급식을 먹는데 교장 선생님이 대한학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 모든 것에 다 어떤 교육의 차원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실도 안 쓰는 폐 전철을 가져와서 교실로 개조해서 쓰고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뭐 급식 먹을 때도 산에서 나는 거, 들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하나씩을 먹자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락 문화니까 일본은 아이들 도시락에 뭐 산, 들, 바다 하나씩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못 챙겨오는 애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야. 산에서 나는 거 하나, 들에서 나는 거 하나, 바다에서 나는 거 하나. 그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도시락을 보고 오늘은 나물은 챙겨왔는데 다른 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묵을 학교에서 이만큼 많이 준비해서 오늘은 바다에서 나는 거 안 가져왔네 이러면서 어묵 도시락에 얹어주고 막 이런 그런 일화들이나 오열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이 교장 선생님의 엄청 사실 되게 미화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이 학교 덕분에 약간 사회에 교화되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사실 학교라는 것에 적응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중에 커서도 이 사람의 인터뷰나 이런 걸 찾아봐서 알거든요. 교장 선생님 일화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에는 전쟁 중이니까 일본이 나중에 저거 되잖아요. 원자폭탄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행기에서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막 도쿄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피해받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학교도 피해를 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학교가 다 불타고 있었는데 그 불타기 직전에 이제 도쿄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시골로 막 피난 가고 뭐 그러는 그 상황이 나와. 이제 전쟁통이니까 애들 데리고 시골로 피난 갈 사람들은 가고 뭐 이러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학교에 마지막 다 같이 모이는 날에 뭐 그 송별회 같은 거를 했다 이러면서 그 송별회 장면도 진짜 막 눈물이 줄줄 나는데 아무튼 다 생략하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 구라야나기 테츠코가 본인 스스로를 토토라고 불러달라고 어른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창가의 토토인 거예요. 근데 이름이 테츠코인데 토토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도 교장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안녕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모를 수도 있는데 닌 진짜 착한 아이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 씨발! 그래서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퇴학당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엄청 그냥 일반적인 어른들이 봤을 때 엄청 애물단진 사람인 거야. 예, 그치.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시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예. 한번 읽어봐야겠다. 저희 집에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네, 그러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학교가 폭탄 때문에 전소됐는데 오 마이 갓, 네. 아빠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도 아들들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자제분 중에도 아들분 중에도 아빠를 도와서 이제 학교 일을 돕는 아들분이 있었는데 막 폐 전철 개조해서 그 교실로 세우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네. 다 타고 있는 걸 아버지가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 불나 있는 상황을. 예. 근데 아들 입장에서도 찹찹하잖아요. 그치. 아빠가 뭐 오랫동안 만든 학교였는데 다 불타고 있으니까. 근데 그치. 아빠가 아들이 부르면서 그랬다는 거야. 이 다음에는 무슨 학교 만들까? 이랬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야. 왜 슬퍼? 계속 그렇게 희망을 갖는다는 게 난 희망을 갖는 게 왜 슬퍼요? 슬퍼. 여기서 좀 갈리네. 왜 슬프지?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좋죠. 근데 슬퍼. 어. 너무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울었어? 계속 울었어? 네, 계속 울었죠. 오 마이 갓. 나 그냥 오열 연기한 거야. 근데 연기가 그게 진짜 그걸 장단 맞춰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 오열이긴 했어요. 근데 그 막 우는 오열은 아니었고 진짜 오열한 거긴 해요. 와우, 충격적인 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알겠어요. 가치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일화이가 콘텐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중심축을 담당했던 어떤 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걸요 아마. 이거 녹화 편집해서 써도 돼? 너무 훌쩍거리시는데? 괜찮아요. 네. 평가의 토토로는 맨날 얘기도 맨날 울 것 같아. 근데 얘기할 게 되게 많았는데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그 전에 1시간 동안 또 떠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걸? 이거는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기하고 싶은 교육 만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러신 이야기도 누가 했었었고. 근데 솔직히 님이나 나나 성적인 거에 대한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만화 읽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림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약간 그 금욕을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패티시가 발현되는 기독교인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그림이. 지금도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똥방귀에 자극된 사람처럼, 그리고 그 Y 시리즈에서 성 교육 그거에 자극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되게 많은 초등학생들의 성교육 맞아. 패티시 그 리트머스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이제 그거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약간 저는 뭐 별다른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화를 읽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접할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성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그 책을 학교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는 물론 다른 만화책들 조금 더 이제 아예 그냥 성애를 노린 만화책들을 많이 읽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그걸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읽었거든요. 호랑님은 진짜 그런 게 관심이 없었구나. 진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되게 늦되고 좀 그런 거에 깨닫는 게 느린 사람인가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그냥 나 그렇게 생긴 사람인가 보다를 되게 오랜 지난 다음에 알았죠. 한국에서는 특히 로맨스나 성애 문화가 거의 주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컨텐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미국은 그냥 뭐 눈만 마주치면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유치원 때 H.O.T.가 엄청 한창. 님이 유치원 때였어요? 그게? 네, 유치원 때예요. 와우, 나이 차이 많이 나는구나. 예. 저 그때 6살, 7살 이랬을걸요? 근데 그때 이제 사촌 언니들이나 네.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이모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요를.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요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가사를 읽으면 항상 그런 뭐 사랑, 연애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또 아이돌 문화에 제가 적응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 이모들한테 진지하게 따졌던 기억이 나, 갑자기. 뭐를 따졌는데요? 6살쯤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대체 왜 맨날 사랑 얘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치. 이거는 나중에 만화에서 다룰 이야기인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순정 만화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제일 좋아했던 게 비타민이라는 만화였거든요. 그림만 알아요. 근데 진짜 나 그것도 못 봤어.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소재여가지고 그거를 안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화에 말씀드렸던 이제 붕어를 만드는 그런 만화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다고는 생각 못 하겠는데 즐길 콘텐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내내 성행위를 하는 콘텐츠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건 포르노고 그거 이제 일부가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갑자기 튕겨져 나올 때가 많은 거죠. 몰입을 그냥 하기에. 몰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컨대? 그래서 어릴 때 대하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어요. 대하 드라마에는 로맨스가 없으니까 거의 그래도 사실만. 좀 있지 않나? 대하 드라마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기점으로 로맨스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진짜 역사만 전달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용의 눈물이요. 전혀 기억 안 나. 용의 눈물이라고 그 진짜 대하 드라마의 붐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는데 유동근 선생님이 이방원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그 롤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 역할을. 전 대하 드라마는 또 몰입이 안 돼.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 그 당시 대하 드라마에 그 예를 들면 청광, 왕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텍스트 그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네.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등장하면 나레이션으로 굵직한 아저씨 목소리가 막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 막 연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가 항상 이해가 안 됐어. 저 그래서 그것도 텍스트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비디오를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비디오를 머릿속에서 더블로 재생을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진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뭐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네. 왜? 안 되나? 이게 웃겨서요. 그냥 보통은 다 뭔가 어그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를 이야기하자면 차라리 성 만화를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Y 시리즈에서도 성을 많이 봤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거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가 되니까는 공감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청자 참여가 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면에서까지 이게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 나도 주리에 끼고 싶어. 나 주리에 못 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주리에 끼고 싶어. 너무 끼고 싶어.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님이 웃으면 소리가 씹혀요. 그래서 지금 웃는지 안 웃는지 조용히 하고 있을 때 그냥 님이 웃는구나 하고 나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님 웃는 소리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소리가 씹혀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나도 주리에 끼고 싶어. 나도 로맨스를 알고 싶다고. 로맨스도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야기하는 내내 다루지 않을까요? 우리는 로맨스에서 제외당했었다, 소외당했었다. 애초에 꿈꾼 적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치? 왜 교육 만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저의 그 뭐지? 란타님이 집중했던 거에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집중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간 소토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로맨스까지 나왔어. 아 나도 주류 되고 너무 싶다고. 너무 와버렸다. 네. 주류. 그 학습 만화야말로 정말 주류 오브 주류인데. 그지. 주류 오브 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만 봤던. 그러면서 이제 그 그로신 이야기를 또 어느 분이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생각났었고 무슨 얘기할지 얘기할 거 더 남았냐고 하셔가지고 그 교육 만화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 고전 명작 같은 거 만화로 그렸던 거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얘기할까 싶었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한창 돌던 그 세계 명작 동화들 일본풍 애니메이션 셀 채색되어 있는 그림들 요즘에 트위터 안 해서 몰라요. 네. 그 이미지들을 엄청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미지라는 게 그 이미지에서 파생된 어떤 부분을 본인의 그림체에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어떤 해외 명작 동화라고 함은 그 그림체들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게 왜 놀라워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 셀식 그림체거든요. 지금 링크 드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요컨대 서양의 어떤 것으로 계속 제 머릿속에는 있는 거죠. 아 진짜? 오 이거를?
서양의 이야기들은 이 이미지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전형적인 일본 그쵸, 아니메이션이잖아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게 완전 일본 아니메체인데 이거를 서양의 어떤 이야기의 이미지로 원전으로 갖고 있네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되게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저는 SBS 창사할 때부터 TV를 봤던 사람이었어가지고 해외 그림체랑 일본 북미나 이런 그림체나 서양권의 그림체랑 일본 그림체의 다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히맨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틀어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닌자 거북이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닌자 거북이 그림체도 일본 그림체랑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서구권에 제가 봤던 플래닛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맞죠. 예. 저도 보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북미의 그림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 방금 청강님이 말한 건 세계 명작 동화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데르센의 어떤 이미지들을 다 저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 그건 맞죠? 그거는 어쨌든 일본에서 그린 걸로 봤으니까는.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를 새삼스레. 그냥 그랬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했어요.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제 그 시리즈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책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체가 아직도 진짜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 작가님은 진짜 작가님이 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진짜 이 그림체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진짜 완성도가 높은 그림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어떤 뭔가를 하나 내면에 어떤 거를 깎아내면서 그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그림체가 남아있으려면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은 히스클리프가 어릴 때 학대를 당해가지고 성격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성격이랑 그게 달라지는 그걸 장면을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게 끝날 때 그 히스클리프랑 주인공이 같이 묘지에 서 있는 걸 약간 심령적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 말하면서 소름 돋아. 진짜 잘했어요. 그 표현을. 그게 머릿속에 진짜 누가 그 문신을 한 것처럼 남아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렬했을까? 왜일까? 글쎄 그냥 거기에 뭔가 느꼈지 않을까요? 로맨스라서 기억에 남았다기보다는 영속성에 대한 게 있다는 거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맨스로서 이제 커플링을 팠던 거는 진짜 두 사람밖에 없는 관계에서의 커플링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걸로 기억에 남는 게 유유백서 혹시 아세요? 알죠. 유유백서에서 맨 마지막에 유유백서 주인공이 유스케가 그 아버지가 요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스포가 되나? 이거 스포가 싫으신 분은 이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근데 유스케가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그 요괴 세상에서 이제 싸우기 직전에 있었던 빌런이 있는데 원래 영능력 탐정이었었는데 그 인간이 약하고 요괴들이 악한 존재여서 자기가 인간을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요괴에 대해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더 나쁜 짓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안 다음에 이제 흑화해가지고 인간도 다를 거 없다. 그치 그게 제 유명한 짤 중에서 나는 동물도 꽃도 뭐 자연도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유명한 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동조하는 딱 한 명의 요괴가 있어요. 둘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커플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커플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1대1의 관계? 얘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히스클리프의 마지막 장면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아니면 안 되는 장면?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얘가 아니면 안 된다. 와닿진 않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꽂혔을까는 계속 알고 싶긴 하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세계 고전은
혹시 네네네. 보셨다면은 이제 란타님도 그런 작품이 있었는지 궁금했었고. 세계고전 음. 중에서 음. 사람들이 읽었을 법한 게 그러니까 데미안 같은 게 아닌 그럼. 뭔가 씹혔다. 아, 웃었어요. 크게 웃었어요. 음. 아 이렇게 들리는구나. 웃는 게 엄청 그런 식으로 씹혀요. 씹히는구나. 교육만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제가 책을 산 적이 있는데 소설책을 산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세계라고 쥐라기 공원 속편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소설로 쓴 책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글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가 이걸 연습할 때 연습용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샀었거든요. 제가 워낙 글을 못 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는, 거부감?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책을 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영상을 그런 어려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해 가지고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음. 왜 굳이 드라마가 멀쩡히 있는데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불필요하다 생각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굿즈로 저런 걸 만드는구나. 뭐 그런 생각보다도 아니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왜 저거를 굳이 만화로 만드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엄청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러고 막 저가 어렸을 때는 뭐 소설을 코미컬라이징 한 건 아닌데 요새 제가 왓챠에서 오싱 올라오는 걸 엄청 보고 있다고 청강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한국에서 오싱 만화가 엄청 유행했어요. 만화도 있었어요? 대박. 네, 그리고 오싱은 원래 그 드라마가 원작이고 그니까. 그 드라마가 되게 짧잖아요. 한 편이 네. 15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맞아요. 해외 수출도 엄청 잘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소설책이랑 만화책으로도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오싱, 가시고기 휴머니즘. 네. 그 두 가지가 진짜 도서관에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치, 제 맞지. 또래들이 읽는 그거였는데 맞아요. 저는 그때는 그걸 애들이 읽으면서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 재밌는 책이라고 막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왠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네, 진짜. 그럼 그때 재밌었던 건 뭐예요? 아, 시리즈 보고 그랬다니까. 아... 무슨 차이였을까? 알고 싶네. 왜 저한테 그렇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는지 저도 좀 의아해요. 분명 시도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재밌다고 했으니까 보고 싶었을 텐데 보고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사보다는 정보성 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픽션 같은 건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애니메이션, TV로 보는 애니메이션으로 다 충족이 돼서 픽션에 가까운 어떤 것들을 책으로 막 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어쩌다 그게 재미있는 컨텐츠라는 걸 느끼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출판 만화를 엄청 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근데 그 출판 만화를 봤던 걸로 소설이 재밌어지는 단계는 어떻게 그게 또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지? 출판 만화도 보고 그때부터 네. 판타지 소설을 엄청 읽었던 거죠. 아, 판서 또 유행했었지, 맞지? 맞네. 판서는 어떻게 또 그 정보성이 없는 책인데 또 그걸 재밌게 느꼈을까요? 그건 그냥 뭐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출판 만화를 그럴 수 읽으려면은 대여소에 가야 되고 대여소에서는 항상 인기 있는 어떤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그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여소 문화에 이제 젖어들면서 소도 읽고 모도 읽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때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국내 판타지였어요? 국외 판타지였어요? 국외 판타지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해리포터가 있으니까는. 그쵸. 해리포터도 엄청 열심히 읽었고 국내 판타지도 꽤 많이 읽었어요. 정령아 엘키네스 이런 거 제 더 나이 또래 엄청 인기였거든요. 저도요. 저는 제일 처음 읽었던 게 그거 가즈나이트였거든요. 모르겠어. 모를 수 있어요. 전 SKT. 맞아요. 가즈나이트 다음에
이영도 소설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가즈나이트 같은 거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정영화 이런 거 나오다 그 다음에 SKT일걸요? 지금 SKT 기억나는 거 정영왕, SKT, 뭐 달빛 조각사? 달빛 조각사는 몰라요. 그거랑 이제 그거 뭐냐? 룬의 아이들. 그거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판타지 소설을 거의 안 봐가지고 잘 몰라. 그렇죠. 맞아, 판타지 소설도 있었지. 한소는 응. 중학교 때부터.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그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엄청 혼자해서 그 봤고 뭐 구별되는 것이라는 그 개념도 거의 없었고. 그럼 중학교 때부터는 애니메이션인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건가?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훨씬 많아지고 그냥 공부해야 아예 되는 시간도- 환경이 그렇게 네, 돼서.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맨 처음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책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왜요? 너무 많아.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네. 진짜? 뭐예요? 근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런? 고사성어 책이었는데 제가 트랜스포머를 50번 넘게 봤거든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보는 편인데 그 책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 고사성어 소개해주는 맨 처음 고사성어가 각주국어미거든. 그거였다는 것만 기억나고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만화 그림도 진짜 좀 인생 그림체?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그림체였었어요. 게임북이라는 게 있었는데 게임북 기억나시는지 뭐 한 챕터의 이야기가 그럼요. 끝나고 나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뭐 이걸 그럼요, 선택했다 그럼요. 그런 것도 있었다 그 얘기도 저 하고 게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진짜 어랑용이어가지고 그거는 학교 문고 교실 문고에서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교실 문고라는 게 아하. 란타님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음. 한 권씩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니까요. 거기다 기증하기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모든 초등학교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1년에 2번 한 번씩 학교에서 책을 파는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오, 저희 학교는 없었어요. 좋은데? 그래서 어머니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관해서 그 책을 그 리스트업을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번 1학기 책 판매 장터? 뭐 그런 거 하니까 리스트는 이렇게 쭈루루 있고 살 책에 체크해서 와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 같은 거 쓰잘데없는 만화 같은 거 사일지 말고 이런 거 읽히게 하자라는 그런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까지 그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만화책의 그 판매 그게? 근데 그 리스트 중에서도 교육 만화들은 항상 있었어. 지금 청강님한테 아까 말했던 그 예림당 과학상점도 그 학교 책 장터에서 산 거였어요.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정가보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국책 사업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요. 아니면 그냥 지방 교육청에서라도. 기억에 남는 교육 만화책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다 기억에 남는걸? 그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거는 사실 짱쪽이 정도가 그건 교육 만화가 아니잖아. 교육 만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시절의 어떤 문화들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교육 그쵸. 만화인 것 같아요. 충분히 사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짱 그냥 짱인 것 개인적인 사담이 많이 섞였다 뿐이지. 같아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충분히 또 에세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오락성이 짙느냐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살아남기 시리즈의 교육 오락성보다는 훨씬 더 정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음, 픽션이냐 아니냐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게임북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학급 문고라는 게 생각이 나니까는 네. 되게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었구나라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문고란 존재 자체에 왜 교실 뒤에 책꽂이를 그냥 성인 약간 허리춤까지 오는 데로 맞아요. 만들어 놓고 되게 거기에다가 낮은. 그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놔가지고 애들이 앉아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사물함 어디 어둠에쯤에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약간 교실 내에서의 내 영역이 거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서 있을 때 내가 진짜 편했고, 내 자리도 수업할 때 말고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내가 있을 곳은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이랑 학급 문고였구나라는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땠나 생각을 해보니까는 운동장에 나간 애들도 있고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있을 곳은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도 아니었고 운동장도 아니었고 학급 문고였다는 거가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애착을 느꼈던 애들이 예술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갑자기 저는 사실 제가 교실에서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를 엄청 잘 기억하고 있진 않거든요. 되게 내가 그랬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일화가 떠오르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성인이 돼서. 오, 예.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친구라고 하긴 좀 못하죠. 동창 정도인데 너는 항상 쉬는 시간에 책 읽고 있었다. 말 걸기도 못할 정도로 혼자서 책 읽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나 봐. 항상 책을 읽는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애들이랑 얘기할 땐 얘기하고 나가서 놀 땐 놀고 뭐 산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걔 기억 속엔 항상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님이나 저나 결이 비슷한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었다, 항상 책을 읽고 있었다보다도 그냥 아무도 말을 못 걸게 그러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저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너무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말을 못 걸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니까 님에게 관심이 있었었나 봐요.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래도 그런 외톨이 타입의 애는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많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타입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은 그러면 어떤 소수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 내심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맞장구는 치는데 속으로 아휴 진짜 13살 때부터 컨셉질을 오지게 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을. 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컨셉질. 홍대병은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를 따졌을 때 환경에 의한 후천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취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의 가이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홍대병이 생기게 되는 조건이 많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아이도 충분히 홍대병의 유전자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홍대병이 생긴다라는 게 제 피셜이어서 진짜 뭐가 문제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육 만화가 갖고 있는 어떤 미감들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러면서 저는 1시간쯤 떠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분 정도는 님의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지금 4시간 다 돼가. 그 어떤 미감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말풍선 쓰는데 엄청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기억에 남는 교육 문화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반면교사 삼은 거,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엄청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했던 만화들조차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왜냐면 그것도 이제 고사성어다 보니까 엄청 교훈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체보다는 그런 쪽에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어떤 그림체나 스타일을 요구해도 다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에 맞춰가지고. 저는 일단 제 역량이나 능력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랑스럽진 않아요, 전혀. 내 그림체가 없는 건 아니고 제 그림체가 있지만 그걸 딱히 뭐 상품화 시키는 거에 대한 투자, 노력? 이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제가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그다지 이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디자이너로서 작가와 디자이너의 차이가 예술가와 장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우, 무슨 차이지? 예술가는
크리에이터고 장인은 마스터. 알 것 같기도 한데 음. 크리에이터는 좀 더 그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박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마스터는 좀 더 그 숙련된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좀 설명이나 이런 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랑은 다르거나 좀 부족했다 싶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작가들은 훨씬 더 본인의 작업에 대해 가지고 자영업처럼 집중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만의 토양이나 이런 거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이미 나온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공공의 미소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공 기관에 소속된 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이라는 뜻인 거죠. 왜 이렇게 정확해요? 내가 그걸 준 것처럼. 네, 정확해요. 이거 저는 이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생산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거푸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라는 게 찍어낼 그런 진짜 그냥 팩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산업화가 될 수 있게 작품이 산업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문장 자체는 맞는데 대량은 대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게 대량보다는 양적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매시브 하게 그렇게 최근에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진된다. 조금 중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결을 시켜줘. 예를 들면은 지금 한창 뭐 레트로, 뉴트로 이런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거는 잠깐 이야기 죄송한데 잠깐 끊고 들어가자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교과서 옛날 교과서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지금 재생산이 되면서 뉴트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맨 처음에 그런 이미지라기보단 그런 데포름의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필체라고 그림체라고 하는 것들이 고안됐을 때 어떤 이유들이나 그 작가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죠. 그 느낌을 비슷하게 조금씩 차용해서 어떤 열화된 굳이 얘기하면 네, 저는 이 현재에 양산되고 있는 일본 만화들이 약간 그런 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비슷한 것이 보이면 피로를 느낀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낀다는 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투 어떤 문장들이 있어. 회사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는 피로도를 느껴서 그게 그냥 님의 일상에서 느끼는 이게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책이나 이런 거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죠. 예.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에는 피로도를 느낀다라든지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그 시각적 이미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었던 레트로 이미지라는 그 모호한 어떤 영역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제 소진됐다. 그러면 그냥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납작하게 얘기하면 유행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디자이너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런 걸 안 만들고 싶어도 회사의 오너가 그런 스타일을 요구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는. 근데 그거를 모든 클라이언트와 모든 오너가 요구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느끼지. 이게 너무 쉽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디자이너가 계속 그걸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회사 차원의 요구가 아닐 때는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는 내가 기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런타님은 지금 교육 만화의 풀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데 이 일을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저번에 한번 파일럿에서 말씀해 주신 적 있긴 한데 기분이나 이런 뭔가를 느꼈어요? 그냥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파일럿에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 되게 동경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12살, 13살의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그림을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파가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되게 동경하던 어떤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직업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 내지는 이 직업 이게 직업이다라는 그게 없었었어요. 근데 란타님은 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이게 직업이고 여기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이 있었었어요. 그쵸. 그림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네. 나이 때의 사람들을 파기스러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나이 혹은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나이 내지는 경력이 되었구나라는 거에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내용이긴 할 텐데 그 파일럿 녹음할 때는 러프하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왜 발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이런 감동이라든지 막 감개무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11살, 12살의 란탄이 아니구나라는 그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나이 때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거구나라는 거에 되게 압도됐었어. 지금은 어때요? 쭉 하면서요. 음.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드나요? 그럼 좀 사람이 변덕스러운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일이야 일 막 이러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가끔씩 되게 청승을 떨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계속 그런 걸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것 같은 거. 아이, 근데 이거는 청승이라고 하면은 이게 겸양 떠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그래요? 단어인 것 같아요. 청승이라는. 어쨌든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걸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외주던 개인 작업. 오히려 개인 작업 때는 마감이 엄청 타이트하게 있으니까 항상 늘 그런 분량들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엄청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해돼요.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 말고도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지금 이게 서사상으로 이 페이지에 연출이 맞는 건가? 말풍선에 이 대사 괜찮은 건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니까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외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더 많은데 인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외주를 할 때는 정말 저는 그림만 그리는 거죠. 이 그림으로만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몰라 가끔은 슬프고 어떤 점이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히 언어할 순 없는데 그냥 내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오직 이 이미지로만 그 사람들한테 가닿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청승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기쁘고 왜 슬픈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기쁜지는 솔직히 말하면 어린 시절에 저한테 그림을 보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쁜 거겠죠. 뭐야. 왜냐면 어린 시절에 저는 말했잖아요. 되게 막연하게 동경했다고. 네. 이런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 나이 때는.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림들이 나오고 잡지에 실리게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걸 동경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리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겠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직무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어떤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런 걸 음미하기가 쉽진 않죠. 의미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봐야지만 맞아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리고 슬픈 거는 저도 왜 그렇게 슬플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그냥 그만큼 제 삶이 어떤 소진되는 등가 교환적인 맥락으로 그걸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등가 교환이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등가 같은 값에 뭔가를 넣어서 교환을 해냈어. 받았어. 근데 왜 슬픈 거지? 투자했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슬프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생이라는 총량이 있으면 그게 깎아 내려져 간다는 어떤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깎여내지는 게 왜 슬픈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슬픈 건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외주 작업할 때요? 외주 작업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교육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교육 만화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1의 목적이잖아요. 교육 만화라는 게. 그러면 고정관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다. 네. 어떤 정보들을 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선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을 다 붙여놔서 새로운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게 이런 이미지로밖에는 못하는 건가?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안 돼. 정보의 고정관념이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한계의 고정관념이야? 둘 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을 전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불 하면 생각하는 네. 꼬리가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개발하는데 시간 쓰지 마. 그냥 아는 이미지 근데 써. 그 이상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를 했을 때 편집부에서 오케이가 날 가능성도 솔직히 말하면 없고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제 역량을 펼치고 싶은 신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써라라고 얘기. 피곤하지 않아. 피곤한 게 아니라 픽토그램이랑 아이콘이 괜히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그만큼 다듬어진 어떤 신호기 때문에. 근데 만화도 그래요. 만화도 기본적으로는 기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기호라는 건 거칠게 말하면 고정관념인 거잖아요. 글쎄 거칠게 말하면 나는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응. 예. 근데 그거에서 뭔가 한 번 더 비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발 주어진 예산과 시간 안에서 그런 고통을 본인에게 부여하지 마라 제발. 이건 진짜 작가와 디자이너의 시각 차이다. 그 입장 차이다. 네, 근데 개인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기호들을 조합해내서 비트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치 재미가 그리고 있지. 제가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정확해야 진짜 충실하게 본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는 그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 맞아요. 자기에 대해서. 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굳이 얘기하면 의견인 거잖아. 정보가 아니라. 그쵸. 더 정확해. 예. 이거는 정보니까 틀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는데 그런 표지판에 다 외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조합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참 곤란하지. 자기만의 어떤 걸. 언어를 그치. 만들면은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네, 그런 맞아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가로서의 이고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저였으면 그냥 시간이 곧 1차적으로 오는 네네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일단 그게 그런 고정관념이나 기호를 충실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거에서 어떤 비틀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완전 전폭적으로 막 비틀기 좀 어렵다는 거가 가장 시절대 애로사항이고 근데 뭐 궁금하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잘 갈무리해야 되는 종류의 문제고 너무 궁금하다. 우리가 봐왔던 만화책 교육 만화를 그렸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근데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한 번씩 기성 만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아동 만화로 이제 옮겼을 때 자기만의 그런 어떤 내면에 집착하는 걸 표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도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어떤 작화가의 고뇌나 표현력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고민 범위인 것 같아. 그 외에는 그냥 이제 컨펌 안 나거나 수를 해야 되는데 네. 편집부가 원하는 걸 내가 잘 캐치 못 해내는 것 같아. 내가 힘든 점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게 잡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찰떡같이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이 일이. 근데 이거는 뭐 그쪽 편집부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 경우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디렉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무튼 재밌네요. 이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니까는 질문을 생각을 해왔지만은 답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범위의 대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 이거는 예상 가능한 대답이네가 아닌 진짜로 답을 듣고 나서야 이게 내가 아는 란타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답이었네. 이게 뭐야? 나도 가르쳐줘. 나도 모르는 란탄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깎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근데 맨날 얘기하는 진짜? 거잖아. 문장을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응원하고 아무튼 대단하고 나는 못하겠고 그런 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게 보내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이거를 미래 교육 만화를 그리게 될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도 똑같이 타임머신으로 묻어둔다고 했을 때 혹시 해줄 수 있는 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억지로 안 지어내도 돼요. 그냥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알아줄까? 이 고통을? 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회차에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치. 나는 이제 계속 빈 사운드를 채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교조적인 느낌이 나면 막 그 몸서리 쳐지는 거 있죠. 뭔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의 그런 면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도요.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막 애쓰는 타입인데. 그치. 어떤 거를 대표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야기하기 정말 네, 싫지. 맞아요. 막 응. 그런 거. 근데 맞네. 취미 만화에서도 계속 얘기했구나. 독립 만화에 대해서 왜 이야기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으니까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저도 지금 교육 만화 막 제가 봤던 거 얘기하고 어떤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흡수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너무 산업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개발로 따지면은 나보다 먼저 일했던 사람들의 코드를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뭔가를 첨언하는 일 같거든요. 맞죠. 근데 모든 문화가 다 그럴걸요? 모든 인간의 그게 다 그럴걸요? 문명이?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슬플 일도 기쁠 일도 없다는 거를 제 스스로도 좀 느끼고 싶어. 아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림 그리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기쁜 일도 그렇게까지 슬픈 일도 아닌데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같은 걸 스스로한테 내면화하고 싶나 봐요. 그런 문장이 떠오르네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야라는 게 되게 머스트로 들려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막 엄청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결국 누군가는 하게 될 일이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 내지는 코드를 계속 추가하는 어떤 일. 근데 그게 본인의 역할이 어떤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그 코드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사명감이 있다면은 계속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요? 내가 어떤 이 코드를 누군가 발견했을 때 어떤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냐요? 그쵸.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냐. 그게 바로 다음 코드를 수정하고 덧붙일 사람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말 같은데? 뭘 느꼈으면 좋겠냐고? 그럼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 근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느꼈으면 좋겠냐? 본 사람이? 그 코드를 발견한 사람이?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냥 어린이를 위한 미감, 뭐 내지 등등. 정확히 뭘 느꼈으면 좋겠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림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면 하지 않아요, 다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주요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비틀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지 그치.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은 그림이라는 것에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작가로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좋네요.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했고 그 아름다움 너희를 위한 그래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재밌네. 도돌이표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술에 대한 이야기니까는. 그런 듯 어떻게든 최대한 내 나름대로 비틀려고 한 게 이 결과가 이것입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듯. 좋은 1회차 교육 만화라는 주제의 방송 마무리인 것 같아요. 너무 길었다. 그러게요. 4시간.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다 보면 툭 하고 나오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엄청 얘기하게 되네요.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사실 조금씩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질문들을 다 한 거니까는 물론 네. 란타님이 생각을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란타님한테 이번 화 녹음하기 전에 질문을 했었었는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뭐 나열만 되면은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쵸. 재미없죠. 응, 뭐 우리끼리만 진짜 이야기하고 마는 거. 나만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이 흐름을 타면서 내가 재밌다고 느끼면 남도 재밌다고 느끼지만은 나만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는 피하고 그거는 재미없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응, 남도 전 재밌어. 그래서 예. 유튜브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요? 나만 재밌는 거 될까봐 진짜로. 어. 배가 고프네요. 배에서 밥을 달라고. 밥을 먹고 왔는데. 맞아요. 예. 저도 좀 누워 있어야겠어요. 계속 앉아서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힘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땡. 재밌었어요. 뭐 녹음 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 또 좋아요, 합시다. 좋아요. 바이요. 안녕. 바이.